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민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시민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을 AI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충경로 사거리 도로공사 보셨어요? 인도랑 차도랑 단차가 없어요.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핸들을 틀면 바로 인도로 돌진이 가능해요. 왜 이런 공사를 해놨을까요? 서울시청역 사고로 인도 방호 울타리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저도 거길 왜 그렇게 해놨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번 주말에 그 길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인도고 차도인지. 인도, 차도 구분 없고 턱도 없으니 조금 지나면 인도 쪽으로 주차하는 차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벽돌 블럭이 차들의 무게들을 얼마나 견뎌낼지. 근데 요즘 저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불안해 보여요. 네, 최근 전주 시내 도로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전주 시내 중심 도로인 충경로가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의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 집중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민원 전달자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발로 뛰는 기자 유철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김노현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원 해결사 임상훈 공보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 모두 잘 지내셨죠? 네네. 네. 한 달 짧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천변 화장실 관리 실태 문제 좀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임상훈 공보관. 예, 저기 천변 화장실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소와 관련한 악취나 이런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완산 관할에 있는 세 곳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덕지는 월, 화, 수 이렇게 세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보도 이후에 이제 덕진 관할은 일요일을 추가해서요. 일, 월, 화, 수 그렇게 네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가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덕지는 이제 일요일 날 청소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완산은 한 차례가 더 많지만 이제 주말에 토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후반부나 아니면 월요일 날 초반부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청소 상태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더 대안을 찾아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논의가 되고 시에서도 좀 약간의 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지연 처장님 그때 민원 전달하셨었는데 네. 만족할 만한가요? 네, 만족하고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요. 네. 이용 빈도에 따라서 네. 예, 기회를 주시면 두 가지만 더 얘기를. 네, 말씀하시죠.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부분인데 천변 화장실은 아닌데 한옥마을의 공공 개방 화장실 쪽이 밤에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관련해서 읽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전주 천변 강암 서해관 쪽에 있는 개방 화장실이 원래는 이제 6시까지 개방을 했었거든요. 오후 6시까지요. 그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제 조금 민원도 있고 해서 24시간 개방으로 바꿨다가 한 3, 4주 전쯤에 이제 다시 6시까지만 개방하는 걸로 바꿨고요. 네. 그러니까 청현루나 이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관광객들 분들께서는 강암서해관이 이제 개방 화장실이 문을 닫으면 가까운 데가 이제 공예품 전시관 쪽이거든요. 그렇게 네.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급할 때는 되게 또 그럴 상황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상황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개방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요. 네. 하나는 이제 노숙하시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쪽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화장지들이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게 뜯어가거나
아니면 그 화장지 거리 이거를 파손하거나 이런 부분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현재는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하고 있고요. 여하튼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이유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알겠습니다. 그 지난달 방송에서 유철미 기자님께서 무언가 잘못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팩트 체크입니까? 예 네. 커피 내기를 했었고요. 저희 1대1 커피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다 저희 네. 스텝까지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팩트가 잘못됐나요? 아니 저희 제가 작가님한테 방송 끝나고 편집 좀 부탁했는데 김 작가께서 그 편집을 안 해주셨네요. 그 저희 인정합니다. 빼야겠다. 이거 빼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빼지 말고 그대로 살려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천변 화장실 그 설치 기준이 기존에 공공 화장실이 있으면 500m 혹은 300m 이격을 두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철미 존경하는 기자님께서는 이제 바로 붙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하천을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300m. 내가 일어나서 나가야겠는데. 하천을 가로지르지 네. 않을 때는 공공 화장실과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를 그 우리 그 천변 그 개방 화장실과 공공 화장실이 500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때 아마 우림교 쪽 그 말씀을 하셨었고 뭐 여하튼 어쨌든 규정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네, 감사합니다. 뭐 인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인정할 거예요. 예. 네. 자, 오늘 전주 충경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민원을 좀 처리를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천변 화장실 관리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후속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봤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임상훈 공보관. 예. 전주 충경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충경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예, 충경로는 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교까지 구간을 뜻하고요. 충경로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때 전주 부성을 지킨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전주를 이렇게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또 관통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달로를 가운데 두고 그걸 관통하는 예. 도로에서 관통로 이렇게도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문 전 처장님도 뭐 충경로 많이 이용해 보셨죠? 네, 사무실이 그 근처고요.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저는 충경로 도로를 이렇게 지나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걷기도 좋고 운전하기도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은 됐다는 거. 근데 앞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위험성은 당연히 이제 있는데 그 기존 설계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거는 추후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미 기자, 네. 뭐 전주 사는 분들이라면 충경로에 네네. 대한 추억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임상훈 공보관께서 설명은 좀 해주셨지만 이게 그 1980년 그 전주에서 61회 전국체전이 열렸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만든 도로예요. 그때 처음에는 관통로라고 했다가 1983년 12월에 충경로로 다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완전 애기였으니까 충경로에 더 익숙하지만 앞에 네. 계신 뭐 몇몇 분들은 관통로가 관통로가 훨씬 익숙하신 익숙하죠. 분들도 네. 많죠. 충경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자주 걷는 저도 그 충경로라기보다는 이름이 1983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통로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관통로 네. 사거리, 그다음에 관통로 약국, 뭐 지명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상호들도. 저는 이제 그 다가교에서 아주 가까운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충경로는 저희가 통학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이용하는 거리였습니다.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어쨌든 전주 충경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최근에 진행이 됐어요. 이게 완료가 된 거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행 환경 개선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보행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차량 운전자 측면에서도 또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김노현 작가,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충격로 관련된 민원 공사 이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앞에 AI 통해서 들었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로 민원을 대신해서 본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주신 건데 운전하다 잘못해서 핸들을 틀면 바로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렇게 단차가 없으니까 도로에 보통은 일반적인 도로에 단차가 있게 도로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번 그 충격로 같은 건 없으니까 좀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쪽을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나도 좀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또 이제 서울 시청역 사고로 이제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신 일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위험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운전자 쪽 입장에서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아마 저는 궁금해요. 일반 시민들 입장, 보행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래서 한번 좀 더 현장을 취재했던 유 기자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유철민 기자, 네네. 실제 기존 도로하고 그다음에 공사 이후에 바뀐 상황, 뭐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보기에 좀 좋아졌다. 아, 보기에 좋아졌다. 네, 보기에 네.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어찌됐든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광장형 도로라고 해서 뭐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흔히 말하는 가변식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때는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로를 그러니까 차량을 막고 그냥 넓게 사용하면 광장이 되는 거고 네. 차량이 통행하면 도로가 되는 광장형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인도와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 사이에는 단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차가 없습니다. 네. 뒷부분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 불안, 네. 뭐 그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올 텐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도로들이 이제 우리가 아스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스팔트식 도로 포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콘크리트 블록형이라고 해요. 벽돌처럼. 네, 벽돌처럼 이렇게 다 짜맞춰가지고 하는 그 도로 형식인데 뭐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법이라고 하고 요즘엔 또 이게 많이 그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깔려 있어서 혹시나 이게 뭐 울퉁불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불편하실 분도 것 같기도 한데.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운행해 보니까 되게 주행감은 좋습니다. 네. 크게 불편하진 않고. 네네. 아마 그런 정도 어쨌든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가 그렇죠. 일체형으로 돼 있는 네, 맞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는 네. 네, 그런 도로다 이 말씀이신데 실제로 유철민 기자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여러 분 받아가지고 한 3분 정도 추려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지금 듣고 한번 오실까요? 첫째 모양을 깎으면서 좋고 이 거리가 이렇게 평지다 이렇게 인도에 딱 붙어 있으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교통사고 이게 가장 이게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이게 차가 그날라도 막 방지턱이 있는 것도 와서 때리고 오는 사당에 그 아무 곳부터 뭐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지 그게 가장 그게 우려스럽더라고. 일단 보기는 좋은데 안전에 우려가 그러지 있다. 첫째가. 그래요? 네. 가장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먼저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모양새는 이제 깎으면 좋기는 좋은데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더라고. 그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가 이거 한옥마을에서 지금 32년째를 하고 있어요. 32년째요? 태저로 예. 저 태저로 쭉 잡을 때부터. 아 그러셨구나. 여기 변화는 다 알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 인도 방지턱이 없어서 왜 좋냐면은 이 차들이 드나들기가 좋아요. 상가 차들이 드나들기가 좋고 또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어요. 도로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는 것 같은데 돈 그런 데 비해서 조금 효율성은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너무 대책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불안한 것 같아. 제가 댕길 때는 항상 안쪽으로 그래서 다니잖아요 저.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인가요? 이게 차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에는 이렇게 밑에 앞을 좀 막아주면 다 편안하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비키기도 힘들어.
그죠? 내가 잘못생긴 건가? 세대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보기가 좋다. 또 네네. 상가 입장에서는 주정차가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은 뭐 그 잠깐 언급됐지만 32년 동안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의 변화들을 다 보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충경로가 지어진 지 40년 된 도로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노후화됐죠. 근데 새롭게 바뀌니까 보기 좋더라. 그런데 네. 자기는 딱 먼저 드는 생각은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그건 위험할 것 같다. 네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다만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이렇게 그 운전하다가 우회전해서 이제 상가 같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단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 네.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의견,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민 의견 중요해요. 아 맞아요. 네. 시민 의견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그 어머님이셨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불안해서 계속 안쪽으로 다니게 된다. 이거 네.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공사가 되고 나서 인도 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쓰실 때는 더 좁게 쓸 수밖에 없는 불안함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 단차가 알겠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임상훈 공보관 예. 이게 지금 차도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벽돌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근데 앞서서 제 대사를 너무 많이들 뺏어가시면 제가 할 얘기가 좀 사라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가장 큰 특징은 그 광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전주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충경로 이 거리가 기획된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유사시 광장으로 또는 문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의 장점이자 또 우려되는 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점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인도와 차도의 어떤 단차를 없앤 보통 통상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차도보다 한 15cm쯤 높고 네.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데요. 여기는 도로 기획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께서 좀 불안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크리트 블록 포장을 통해서 이제 도로가 좀 이쁘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쁜 것과 더불어서 그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는 열을 차단하는 효과들도 있어서 아, 열을 차단해 준대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올여름 더웠고 앞으로도 많이 더울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걷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늘도 중요하겠지만 반사열 이런 게 좀 차단되는 효과가 아무래도 더 있어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설치가 좀 돼 있긴 한데 그 도로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 경관 저희 가로등 디자인된 가로등들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이제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편하게 하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말씀 우려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현 작가도 직접 네. 현장에 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밤에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열심히 촬영도 해보고 아마 이제 또 화면에 나가긴 할 텐데 사실은 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제 낮 시간대, 그러니까 제가 완전한 깊은 밤은 아니고 약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상황에서 갔었는데요. 네. 더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불빛, 차량 불빛과 뭐 이런 불빛들에 더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량들이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속도가 얼마지? 순간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얼른 봤더니 네. 4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전체 도로가 40km.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3050 언젠가부터 한 50 정도가 되죠. 학교 앞은 30이고 그래서 50도 아니고 40이네. 그럼 이 느낌상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야 하는데 글쎄요. 거기서 그걸 지키는 차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들었던 시민들 목소리 중에서 그런 위협을 좀 느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부터 혹시 좀 빨리 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속도를. 근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쪽에서 다른 도로 쭉 달리다가
그 도로 들어왔을 때 40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뭔가 안내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도로 공사만 해놓고 끝이 아니고 그냥 표지판 40이야 딱 이렇게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좀 시민 또 이게 차량 운전자 입장에 조금 더 친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분명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임성공 보관. 예.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야간에 특히 더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예. 이야기시거든요. 일단 그 공사 전에 그 충경로 차로 폭이 3.4였었는데요. 요거를 인도를 좀 넓히다 보니까 차로 폭은 3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폭이 줄어들었고 인도가 늘고 그리고 속도는 50km였었는데 40km로 10km 정도 이제 좀 제한을 했고요. 제한한다고 사람들이 안 지키잖아요. 잘. 그래서 네. 그걸 강제하는 게 이제 단속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속도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3대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단속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예. 네, 지금 추가로 단속 카메라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예. 네, 그쪽이 전체적으로 40km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거든요. 네. 뭔가 지금 거기 충경로 보면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공사 다 뭐라고 그래 제대로 치워지지도 않아 있었어요. 인도 쪽에 제가 그것도 공사가 막 사진을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발을 한번 내디뎌봤는데 제가 발을 내디뎠는지 어쨌는지 차량들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위험하다. 또 저는 더군다나 아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 자체의 목적 보행로 개선이라는 가장 큰 목적 이게 과연 맞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네. 좀 했어요. 네. 지금 공사명은 분명한 건 충경로 보행환경 맞아요. 개선 공사인데 네. 네, 정말 보행환경이 개선이 된 건지 의문이다. 이쯤에서 문지연 차장님. 네. 사실은 앞서 이제 민원을 제기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청역 교통사고가 많은 국민들을 좀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 이후로도 뭐 급정거나 대부분 뭐 급제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연석이 한 3cm 정도만 있었어도 그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충격로로 좀 돌아보면 충격로의 원래 계획은 그 도로가 3m로 줄이고 보행로가 확장되는 건 맞지만 그 중간에 차량과 보행로 중간에 띠녹지가 원래는 계획이 띠녹지. 네, 띠녹지 네. 그러니까 교목이죠. 그러니까 낮은 그런 숲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녹지를 구성하는 게 원래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 그 부분이 여기 길 마중길과 같은 비슷한 구조로 생각하면 아니요 되나요? 그거보다 조금 그냥 다른가요? 그 우리 하단, 화분이라고 좀 하단. 하단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화단이 네. 조금 계속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제 기억에는 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런 계획들 나중에 좀 한번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사라졌죠? 저 궁금하네요. 네,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이제 그런 대책으로 약간의 뭐 그런 봉들을 많이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거에 더 많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40에서 30으로 가면 더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안내를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은 보행로를 보호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차 운전하신 분들에게 많이 안내가 되는 게 더 훨씬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잠깐만. 보행자 아닙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도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 차량의 속도를 좀 근본적으로 좀 낮춘다든지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유철민 기자, 이 서울에서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충격적 사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른바 차량용 방호 울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보행 취약도로 98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차량용 방호 울타리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게 아직까지 국내 법규상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긴 한데
서울시 말로는 신청역 사고 당시 차량이 2톤이었고 속도가 107km였다고 합니다. 시속. 근데 이런 차량이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인천 같은 곳에서도 인천 중구에서도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울타리 설치가 좀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시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보행하시는데 많은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고 보면 전주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상훈 공보관. 네. 네. 당연히 대책 가지고 있고요. 뭐 녹지 띄든 뭐 사라진 건 아니고요. 아직 되지 않았을 따름인데 아직 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랜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형 화분인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광장으로 유사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이 대형 화분도 이동식으로 철제 구조물로 해서 이동식으로 되는 거를 현재 이렇게 제작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연말 안에는 설치가 될 거다. 충경로 전 네. 구간에 이제 양쪽으로 다 한 1m쯤 되는 플랜터가 한 2, 3m 간격으로 해서 쭉 될 겁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의 어떤 경계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건 아까 이제 서울에서의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동식이 또 철제로 돼 있고 어느 정도 네. 무게는 나가지만 정말로 이게 과속을 그게 이제 고의적이든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이든 그런 차량이 있었을 때는 과연 이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속 40km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단속 카메라 3대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이건 사실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의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공보관께서 말씀하셨던 플랜터는 그러니까 경계 역할 정도 하는 거지. 아까 서울시 방호 울타리처럼 뭐 보행자를 보호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그러네요. 아닌 거죠. 근다고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도로에 그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쯤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바꾼 거지? 그리고 왜 이 도로만 바꾼 거지? 라는 생각. 처음부터 네, 약간 처음부터 왜 근원적 바꿨을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중에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행자의 안전인데 그동안의 보행자의 안전에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3.5m에서 3m까지 줄인 거잖아요. 원래는 차량 한 선을 다 줄이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 정도로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더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보행권 운동도 해보고 뭐 버스 타는 운동도 해보지만 자전거 타는 운동도 해보지만 그 0.5m를 확보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왜 충경로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지금 보완 대책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공사를 시작했는지 거기서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임성훈 공보관 충경로 이 공사가 왜 시작된 거죠? 제가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시작되고 나서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행정은 연속성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아는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충경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구도심의 중심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는 어떤 상업이나 교통의 중심지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구도심의 공동화나 이렇게 겪으면서 되게 침체되는 지역이 됐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옆에 한옥마을도 있고 객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화된 도로들도 있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조금 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광장을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웨딩의 거리나 예. 뭐 이런 곳들 특화 거리들이 있으니까 거기랑도 연결을 시키고 또 네. 한옥마을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뭔가 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좀 발걸음하고 좀 더 많이 체류를 하게 하는 요런 목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행로만의 개선 목적을 벗어나서 어쨌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궁금증들이 또 생겨요. 네. 사실. 어떤 궁금증이 뭐 이제 생기세요?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 뭔가 그럴 만큼의 콘텐츠가 있는지 그런 준비도 사실은 복합적으로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좀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김 작가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공보원께서도 그 행정의 연속성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민선 7기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 민선 7기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충경로를 막고 걷고 싶은 거리 행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주말마다 뭐 그런 행사들 꽤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마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아까 김노현 작가도 얘기했지만 전주시에 관광객이 뭐 1,000만 관광객이 온다. 뭐 그런 이제 보도자료 한 번씩 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한옥마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가 전주시의 실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은 관통로지만 관통로이다 보니 그 충경로를 넘어서 관광객이 확장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광장의 역할까지 하는 도로를 만들어 보면 그 경계를 좀 허물 수 있지 않을까? 확장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의 아마 시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좀 미리 세워놓는 것도 전주시 필요하죠. 네,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다만 지금은 잘 만들어진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같이 다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공보관 대신에 인근에 좀 분산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만족 안 하신 서로 것 같은데? 연결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관광객들이 좀 편하게 걷고 싶은 거리화 되면서 새로운 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만들어갈 근데 수 오늘 있고. 여기 계속 네. 말씀하시는 게 광장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광장의 유사시는 언제 어떤 상황이고 김 작가님 이제 만들어줬는데 너무 광장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일단 하고 광장의 목적 혹시 뭐 네. 그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뭐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뭐 지금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보행자의 측면으로서 본다라면 보행자의 편의성이나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로의 역할을 하고 전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 그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충경로의 차량 흐름을 아예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차량으로 어떤 생계를 이어가시고 또 여하튼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에게는 또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요. 아까 이제 말씀 쭉 주셨던 부분들에서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면 그 한옥마을 저희가 1,000만이 아니고 한옥마을에 지난해 1,500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예민하시네. 아니라 한옥마을이라는 아니 예 자랑할 예민한 건 하네요.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예, 그렇죠. 한옥마을이라는 단일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1,500만이었다는 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탑티어급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1,500만이 대체로 2-3시간 한옥마을에만 머무르다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키고 다른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그래서 체류형 관광이 돼야 지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도 말씀들 하신 대로 그 한옥마을에 묶여져 있는 자원들을 관광객들을 그 외부로 계속 확장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기획된 측면도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민선 8기에서는 그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을 계속 뻗쳐나가기 위해서 이를테면 아중우수 명품화 사업이나 아니면 종합경기장의 마이스 산업 그리고 저기 월드컵 경기장 쪽에
복합 스포츠타운 네. 조성 요런 것들로 이렇게 1,500만이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뻗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할 말이 많네 시민 입장에서. 오늘은 저기서 물 아니 붓네. 그 야행 전주시 야행 프로그램을 제가 사실 해마다 참여했었어요. 올해도 참여하고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계속 참여했는데 첫 해는 했을 때 전라가명에서 했었어요. 전라가명 내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 개인적으로 화장실이 불편했었지만 다른 건 너무 좋았거든요. 프로그램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하겠구나 해서 작년에 참여를 또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일부는 가명에서 하고 일부는 또 한옥마을을 갔어요. 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갔더니 거의 대부분 한옥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뭔가 확장성을 하려는 그 의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방금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생각이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거리 조성에 있어서 일단 저는 계속 또 하나 광장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뭔가 콘텐츠가 없어요. 그쪽 길 자체 그냥 쭉 아까 이제 충경로 관통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쪽 병무청 쪽에서 우리 그 전주 예수병원 쪽 방향에 그쪽 그냥 한 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 제과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거기는 좋으려나? 네. 아무튼 그런 곳은 있습니다만 다른 연계점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부터가 으쌰으쌰해서 힘이 나서 이게 진짜 바뀌었으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뭔가 해봅시다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뭔가 지금 장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일조라도 좀 하는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면서 그런 걸 좀 모아보는 역할들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도로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당초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든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유철민 기자. 일단은 김 작가께서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사실 뭐 이런 도로 조성 충경로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현장 취재해 보니까 물론 이제 불안해하신 부분들은 아까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그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들은 12월까지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비판에도 무관하다 생각하고 다만 아까 김 작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광장형이면 앞으로 이 광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이 광장에서 뭘 할 건지도 사실은 전주시에서도 이미 그 비슷한 게 지금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광장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아까 말씀하셨던 건 확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는 혹시나 오늘 뭐 준비를 못 오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혹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뭐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전주 야행이나 뭐 전주 페스타 뭐 이런 장소로 활용하거나 뭐 저는 뭐 어찌 됐든 도로를 막아서서 뭔가를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이것도 운전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볼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그랬을 않은 경우에 문제예요. 어렵죠. 사실은. 전주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도로를 막는다 리스크가 클걸요? 리스크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도로 작정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명희 도로 작가.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개선 사업하면 좋지라는 생각으로만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주를 대표하는 도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좀 전반적인 다른 것까지도 고민을 같이 했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그런 오늘 뭐 임공보관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실 수는 없지만 전달자의 역할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겼으면 저 좋겠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강강이라고 하는 콘텐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전주 시민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도 점심을 먹기 위해서 외리단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항상 차하고 부딪혀요. 차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딱 하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걸으라고 그 거리를 예쁘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걷게끔 저는 거기 회화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거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법 주정차로 다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차가 다니는 곳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고민이 하나 좀 있는 거고요. 이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취지는
사람들이 잘 걷게끔 하게끔 하는 취지인데 아까 이제 단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차들이 정말 옛날에는 개구리 주차하듯이 그 충격로에서 이제 주차를 하려면 옆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은 너무 쉽게 인도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도 세 개의 차를 받고 찍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찍지 못했는데 이런 행정들이 실은 저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걷고 싶은 거리든 아니면 광장형이든 이런 정책들이 추후 나오는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따로 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전에 객사 거리 교보문고 쪽에 있는 거리들이 차가 못 들어가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행정으로는 좀 안 보여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이냐 자동차가 먼저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잘 걷게끔 해준다고 하면 좀 많은 정책들이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되고 시민들의 느낌은 이거는 또 해서 뭐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저는 좀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차량이 좋고 사람도 좋고 보행자도 좋고 둘 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 한쪽에서는 불편해져야 되는데 둘 다 좋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의미가 퇴색됐다.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 저는 정책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맥락을 명확하게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임성 공보관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전주시 다울마당 의원으로 활동을 좀 하시고요. 다양한 시민 운동을 펼치고 계신 분을 우리 허윤희 PD가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네요. 그 목소리 좀 한번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듣기로 괜찮았어요. 이를테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2개 차로만 차를 남기는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교통 부담이 생길 거라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도만 조금 넓힌. 근데 누가 봐도 그걸 보면서 이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달라진 거는 그 형태, 아스팔트만 보도로 바꿔놨는데 왜 차도를 아스팔트에서 보도로 바꾸는지 도무지 그걸 이해할 사람들은 없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린워싱의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좀 더 나아지는 그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생각을 하면서 보행권을 향상시키자고 시작을 해놓고 보행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지고 결국 보행이나 환경이라는 이름을 써서 진행된 토목사업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원래 처음에 공연장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로를 줄여야 돼요. 완전히 그 4개 차로 중에 양쪽으로 줄이면 보행 공간이 훨씬 넓어지거든, 보도 공간이. 그러면 그 길에서 보도가 자연스럽게 광장이 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흉내를 내서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니까. 그리고 도로하고 인도 보도블럭하고 단차가 네. 없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넘어서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의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차가 보도로 이렇게 불법 주차하기 쉬운 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죠.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한다고 다시 평평하게 맞춰놓고 여기다 또 턱 집어넣고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문제는 중심을 못 네, 잡아서. 네. 앞으로 시작과 끝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어쨌든 해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그 공간이요? 네. 그 공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거기 아마도 좀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그 차라리 한 차선을 줄이고 한 차로는 그 주차장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안 됐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거기서 기댈 건 없지만 진짜로 거기다가 이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행 환경 개선이 완전히 그 차로 환경 개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막아야 되겠죠. 한다면. 네. 자, 당초 사업 목적 이런 건 어느덧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건 차도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라져 버리고 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 단차를 없앤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장애인들의 편익은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나왔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분은 네.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시니까 또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임상훈 공보관 뭐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뭐 네. 전체적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저는 아까 편들어줬는데. 2.5대 1로. 일단 사실은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시민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충경로 그 공사가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업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차로가 2개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막고 나머지 편도 2차선을 공사할 때요. 예, 그랬죠. 그때 네. 시민들께서 느꼈던 불편이나 차를 모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시로 들어왔던 민원들.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2개 그러니까 편도 1차로씩에서 이게 왕복 2차로로 그 충경로를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행 환경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뭐 전체적인 도심의 교통 흐름이나 차가 흐르지 않으면 상권도 무너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본다고요. 네. 저 임공보관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은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조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제 이동형 화분을 놓을 건데 그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네. 저희가 임시로 이렇게 방호블록 같은 거, 그 빨간 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좀 곧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라도 좀 그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운전자들도 사실은 뭐 운전자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불편하고요. 어떤 변화에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불편함이 느끼는 경우는 저는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다만 행정에서 있어서 그게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차량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원래 원칙을 뒤엎는 경우 근데 그러면 저는 둘 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행정의 정책이 명확하면 그 정책을 시민의 민원이 많이 있더라도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추진을 하면 좋겠다. 그게 보행 환경. 요즘은 다들 차를 놓고 걷고 자전거 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전주가 그 이산화탄소 발생의 수송이 40% 차지해요. 우리는 40%만 줄여도 실은 이산화탄소 발생의 산소 중립으로 가는 그 방향 안에 있거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보행, 그다음에 버스도 잘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냐도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잘 걷게끔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뭐 민원이 많아서 다시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좀 그런 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보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은행나무가 예전엔 그 암나무여서 막 그 은행
그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순나무로 바뀌어서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무들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민원도 전화 많이 왔었는데 어딘가로 잘 갔다고 제가 네. 전주시로 전달받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전주여갑 천마중길의 사례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철미 기자.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천마중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기억을 돌이켜 보면 민선 7기에 이 천마중길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엄청 네. 났죠. 특히 가장 걱정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이거 왕복 8차로 도로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엄청 차 밀릴 거다. 그런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다들 여기 다니시잖아요. 차 그렇게 많이 막힙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엔 좀 낯설어요, 사실. 처음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데 그러니까 그렇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불편이라고 하는 게 불편이라고 표현하다기보다는 김 작가 표현 잘하셨네요. 낯설음인 건데 그건 익숙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마중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는 비판이 되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좀 재평가해볼 필요는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이 변했습니다. 좋아졌나요? 달라졌어요. 거기 지금 여기 천마중길에 있는 예전의 상권과 지금의 상권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광이라고 아까 하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많은 전주의 방문객들이 들어오는 길이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살짝의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실은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단 1, 2년 안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천마중길도 위태위태하다는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해요. 하지만 이 천마중길이 좀 오랫동안 지속돼서 걸으면 상권이 변한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요 앞에 보니까 조그만하게 뭐라 그러죠, 도서관 같은 공간도 있기도 하고 나무도 좀 많이 심어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알록달록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사진 찍는 분도 많이 봤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그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이 이게 사실 이제 조성되고 나서 우리 그 방송 나가는 시점도 그렇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좀 보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가고 싶은 곳, 걷고 싶기만 한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좀 변화하면 어떨까? 제 바람이요. 일반 시민의 바람으로 좀 봐주세요.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길 그리고 광장 조성은 천마중길에 의해서 이게 두 번째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걷고 싶은 길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아까 잠깐 수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되게 오래됐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 고사동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걷고 싶은 길의 원조격이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땅에서 뭐가 쭉 올라옵니다. 차가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그래서 거기 이제 걷고 싶은 거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곳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라감영 테마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사동 구도심길 그런 곳이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명된 곳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만 그렇게 초반에 지어지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걷기 힘든 길이 오히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 같아요. 자, 저희가 보행자 안전으로 출발했던 이제 민원이 이 전주시의 도시정책, 뭐 도로 환경 개선 정책, 뭐 전체적인 관광 정책까지 좀 아우르는 이런 논의로 좀 확장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덧 또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도현 작가께서 앞서 컨텐츠가 없다.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아닐까 이런 지적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도로의 공사 하나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또 깊게 보면 이제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곳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하는 건데요. 좀 그런 곳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기는 해요. 사실 이제 가서 나도 돈을 쓰고 싶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시내에 가서 뭔가 물건을 좀 구매하고 싶고 가서 뭔가 놀거리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쉴 공간이 좀 더 있다고 하면 내가 좀 차를 놓고라도 난 갈 수 있다. 조금의 불편을 좀 감수하고도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도로공사 하나로만 끝이 아닌 좀 다른 차원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기에 대한 철학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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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미 기자는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좀 이 충격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딱 전주 지역 지도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충격로가 관통로이긴 합니다. 관통이지. 네, 진짜 관통로이긴 네. 한데 이게 딱 보면 이 충격로를 놓고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갱리단길이 있고 구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충격로 건너편에 최근에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외리단길이라는 곳도 생겼습니다. 외리단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팟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 충격로라고 하는 거리가 딱 요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상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광장으로 정말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한옥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이 큰 충격로를 가운데에 놓고 네모나게 그려서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네모나게 그려서 이 섹터 자체만 가질 수 있는 뭐 특별한 어떤 축제, 특별한 행사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옥마을 따르고 구도심 따로가 아니라 한옥마을과 구도심은 연결돼 있는 관광지야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지연 차장님. 네, 저는 연속성이요. 딱 그 한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보행거리,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냥 각각의 사업의 아이템이 아니라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차 없는 거리 시작한 것도 한옥마을의 사람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걷다 보면 상권이 산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여서 저는 우범기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콘텐츠를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광장이에요. 네. 김성원 공무원도 마무리로. 네. 그 이제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컨텐츠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이제 충격로 그 걷고 싶은 거리 쪽에 그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다 사적 소유물들이긴 하지만 뭐 간판이 됐든 그 건물의 외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자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되게 좋은데요. 그거. 네, 저도 또다시 추진을 해보도록 그래서 내부에서 풀을 만드는 하겠습니다. 거지. 네. 아니, 논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회의 단계에서 제가 얘기했던 표현은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은 광장으로서의 확장성을 지닐 수 있게끔 구조물들이 그렇게 이동형이든 뭐든 설치가 되어야 되고 경관은 디자인적으로 좀 통일이 돼서 이게 그 통일이라는 게 일괄적 통일이 아니라 맞아요. 무언가 어울리게 그렇게쯤 가게끔 그런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 싶네요. 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전주 충격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주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행정만이 앞장서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들 이런 게 중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도시의 그림자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요새 신곡인가 저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시의 그림자 아세요? 신곡이야? 알죠. 신곡? 아니요, 옛날 노래래.